마켓무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장을 오랜 기간 짓누르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국면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은행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KRX 은행업 지수로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요. 연초 대비했을 때 KRX 은행업 지수는 1.8%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1개월간의 수준으로 좀 좁혀보자면 코스피 수익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KRX 은행업 지수가 코스피 지수마저 하회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좀 짚어보면요. 일단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외 경기의 정치 쪽에 좀 불확실성이 컸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5년에 들어서는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즉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동력이 좀 많이 약해지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우려감이 좀 대두됐다는 점 역시 은행주 전반에 투심을 좀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또 꼽기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꼽혔던 밸류업 주주 환원 정책에 약했다라는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좀 저성장 국면이고 고령화로 가고 있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가치주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밸류업주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밸류업 정책으로 이미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점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진국 MSCI 지수의 편입 조건도 충족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데다가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교보증권에서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타 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익률 수준을 수현함에 따라서 밸류업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탑픽 종목들로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를 꼽았는데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여력을 넓혀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 내놨습니다. 견조한 펀더먼털로 주주 환원에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는 데다가 늦어도 7월 말에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재부각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8개 대표 금융지주의 합산 순이익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 시장 전망치를 부합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특히나 원화 대출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은행의 평균 순이자 마진, 님이 소폭 상승하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가운데 실적까지 뒷받침 되면서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은행주의 흐름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현재 구간은 그래도 코스피가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2,460선.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너무 커지고 있네요. 1조 6천억 원가량 현재 매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인데 지수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을 줄여나가는 그 정도,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그걸 잘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 특히나 오늘 시장처럼 이렇게 외국인 매도폭 클 때에는 종목의 흐름이 사실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파면됐고요. 시장 영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일단 두 가지를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장 좀 눈여겨서 봤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외국인 수급이랑 그다음에 환율인데
어제 이제 밤에 미국 시장 이제 급락을 보여주면서 사실 달러 지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부분이고. 근데 시장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파면 선고가 되고 나서 어떤 외국인과 그다음에 환율의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좀 됐었었는데 외국인이 오늘 원웨이로 워낙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일단 그 부분 이제 전에 이제 미국 증시 떨어진 걸 좀 약간 맞춰주는 듯한 느낌이고 오늘 일본 증시도 이제 동반으로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동안에 일단 시장에서 대선 테마로 움직였던 그러니까요. 종목군들인데 그 부분들을 화면 잠깐 좀 잡아주시면 타임라인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계엄이 있었던 때가 이제 12월 3일이죠. 12월 초에 일단은 그 이재명 관련주로 속해 있는 이제 기본주택 관련주인 이제 동신건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좀 먼저 좀 끊었고요. 그 다음에 상승을 한 후에 계속적으로 횡보만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형지 쪽이 무상 교복으로 인해서 형지 쪽이 이제 가장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오늘 그 장 중에 이제 그 문영배 재판관의 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목군들의 움직임이 정말 11시 전후에서 다이나믹하게 좀 나왔었는데 잠깐 중간에 한 11시 10분 정도인가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좀 약간 유리한 발언이 나오면서 조목군들이 약간 좀 시비가 엇갈렸죠.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다시 좀 제자리를 좀 찾아갔고 실질적으로 파면 선고가 된 다음에 시장의 예상은 좀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이제 어떤 점이냐면 파면 선고가 되면은 지금 야당 쪽 대표의 이제 대선 주자의 움직임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여당 쪽 후보들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이제 이재명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은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 밑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거 그러면 딱 봤을 때 그냥 주가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주가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여당 쪽이 움직인 이유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사퇴 있고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나서겠다 뜻을 밝히기 때문에 경남 수틀이 먼저 상한가를 갖고 김문수 전 지사 관련된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갖고 그 대상홀딩스 한동훈 전 대표 관련주인 대상홀딩스도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파면 선고가 난 다음에 지금 여당 쪽 후보들 중에 대표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채롭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향후의 대선주들의 시나리오는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은 조금 논외로 치고 당분간은 좀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언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일정을 발표를 하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들어갈 때 움직일 것을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종목군들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2달 동안의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는데 중간 그러니까 2달 30일 전에 고점이 100%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그러란 법은 없긴 합니다만은 보통 투표일 날 갈수록 일단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에 조기 대선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6월 초에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5월 초, 그러니까 전에 4월 말에,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대부분의 테마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을 다 찍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야당 쪽은 사실 한 명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쪽은 지금 이제 누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장을 좀 관찰하면서 일단 어떤 매수 쪽에 관심을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2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4월 달 말, 이번 달 말에 모든 대선 테마주들 다 고점 찍는다라는 점은 제가 좀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러면은 물론 뭐 말씀처럼 변동성 큰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보는 기업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일단은 저는 앞으로 최근에 이제 움직인 종목군들을 보면 사실 정책주들이 더 많이 움직였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쪽이 유리하다 싶으면은 싶으면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개성공단 쪽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개성공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움직인 지 오래됐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나 네.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에 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박근호 이사님의 의견 좀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보다는 대선 타임라인이 공개가 되면 그때 정치 테마주 다시 시작이다. 그때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